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정상회담에선 백신과 반도체,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문 대통령은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현행 7개국에서 대폭 늘릴 예정인데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중국의 거래 불허 발표 등으로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비트코인은 30% 급락해 3만 달러대로 하락했고 도지코인과 이더리움도 10%에서 30%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호남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어제 오후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백신과 반도체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문 대통령은 출국 전 환담에서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환송을 나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과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첫 순방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정상 간 대면 외교가 재개된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인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핵심 이제로는 백신 스와프와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거론됩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를 잘 알아 대화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대통령 출국길에 늘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미 명단에 이름이 빠졌는데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그림자 수행으로 내조 정치를 자랑했던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떠나는 서울공항 환송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미 수행단 명단에 빠진 건데 해외 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가 이례적으로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 조치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모진이 제안되면서 자연스럽게 김 여사도 빠진 겁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했던 스가 일본 총리도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 방미 일정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미 인원과 일정을 결정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홀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중후반이 예상돼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첫 국내 전파 사례,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인천공항에서 나와 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6명 늘었습니다. 그제 500명대에서 하루 만에 600명대로 늘어났고 오늘도 6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630명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첫 국내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 15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15명 중 8명이 직접 감염됐고 나머지 7명은 8명과 이동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격리 치료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쪽 업무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감염됐고 울산에선 568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충북에선 외국인 28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비수도권 감염이 잇따랐고 전남도는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휴일이 많은 이달엔 곳곳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스페인에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경우 면역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차 접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6월까지 고령자 접종이 모두 끝나면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은 사람에게 2차로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받았던 인구 집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기납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밝혀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립보건연구소가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 일부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는 접종하지 않은 채 비교했더니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 일주일 뒤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만 1,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2배 이상 형성됐습니다. 부작용도 1.7%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차 접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오늘 밝힐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는 22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되는 가운데 당국은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2주가 지난 제3국 관광객은 조만간 EU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U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현행 7개국에서 대폭 늘릴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를 시샘이라도 하듯 오늘은 다시 또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봄 유독 비 온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죠. 오늘도 전국에서 비가 옵니다. 지금 제주와 호남, 경남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쪽과 동쪽에서 20에서 60mm, 그 밖에 제주와 영동과 경북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지역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제주 산지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단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대구와 울산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에 충남과 전북, 경남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16.4도입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 25도, 대전 20도, 대구와 광주 19도에 머물면서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선선하겠고요.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한 달여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가상화폐 사용 불허라는 중국의 거듭된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전보다 30% 이상 급락해 코인당 31.51달러까지 찍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중순 64,829달러까지 뛰었던 비트코인 값이 반토막 난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말 이후 한 번도 코인당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거듭 강조된 중국발 규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동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발행, 사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는 점도 악재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가상화폐 폭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인 거죠. 이처럼 급격한 변동성에 뉴욕 증시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인 성공과 공정 포럼이 오늘 발족합니다. 현역 의원 34명이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병욱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리는 창립식 겸 기념토론회에 참석하는 이 지사는 직접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총 10명의 후보가 당권 레이스를 펼치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 끝에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제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직후 광주로 내려가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나 전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자신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쇄신과 통합,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조경태 등 중진 의원, 그리고 김웅, 김은혜 등 신진 의원까지 총 10명이 당대표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본 경선을 치르는데 정치권에선 당원과 일반 국민투표가 각각 50% 비율로 반영되는 예비 경선에선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 이 전 최고위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웅, 김은혜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신진 3인방의 연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주 중으로 의총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종부세나 대출 규제 완화는 여전히 당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 오후 회의를 갖고 재산세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가진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좀 속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6월 1일부터 이제 부과되고 또 양도소득세 부주택자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평균값 등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전망이지만 양도세 중과 정책이나 종부세나 대출 규제 완화는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당 일부에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정부도 LTV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정확한 수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김포, 부천, 하남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 앞에서 GTX-D 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22일 국토부가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으로 축소한 것에 반대하는 차원입니다. 4개 지자체는 GTX-D 노선을 원안대로 서울 강남과 경기 하남까지 연장해 광역 교통난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현지 시간 19일로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무력 충돌이라고는 하지만 군사력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때리고 하마스가 맷집으로 버티는 형국입니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열흘간 어린이 사망자 63명을 포함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사람 21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1,530명인데 건물 450채가 파괴되며 피난민도 7만 2천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도 3,7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에 요격돼 이스라엘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에서 인도인 1명, 태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하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쓰고 있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spoke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again this morning, the fourth time. The president conveyed to the Prime Minister that he expected a significant de-escalation today on the path to a ceasefire.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했다는 백악관 발표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민의 평온과 안정을 회복하도록 매진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해삼은 비싼 값에 팔리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불법으로 이를 포획하려는 도둑들이 잡히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낮에 해삼을 싹쓸이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순찰하던 해경이 한 어선을 들이닥칩니다. 어선 한쪽엔 해삼과 조개가 가득합니다. 이 해삼과 조개는 모두 불법. 어선 선장 등 3명은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비인항 인근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채취했습니다. 잠수복 등을 입고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은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없이 몰래 불법으로 채취한 것들입니다. 이들이 싹쓸이한 해삼은 무려 230kg,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전량 방류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삼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기 불법 어업을 시도하는 불법 어선들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며 비싼 값에 팔리면서 매년 이맘때 서해안에 활기치는 해삼 도둑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겁니다. 해경은 허가 없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선 선장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군부대 부실 급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 홍천의 육군 11사단에서도 관련 폭로가 나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11사단 예하부대 장병으로 소개한 폭로자는 어제 점심 식사가 부실했다며 밥과 국, 삼치조림 1조각, 방울토마토 7개가 담긴 식판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장병은 못 먹어 서러워 본 적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부대 측은 급식 과정에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한 것이 급식 체계의 문제인지 배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족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치료하고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 작가 황운눈돌 씨의 아버지는 몇 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재를 시작한 웹툰에선 지금껏 겪어왔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존재해요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황운눈돌 씨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아픈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기억을 평생 갖고 살아가야 하는 탓입니다. 극단적 선택 한 건이 많게는 주위 사람 10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지난 2019년 발생한 자살 생존자는 최대 14만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사회적 지지라고 말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주위로부터 나의 이런 고통을 이해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자조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조 모임은 서울을 기준으로 겨우 14곳뿐. 자살 생존자들을 돕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몰라서 못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치료제인 자조 모임. 극단적 선택 경험을 한 유족들은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아픔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중국 남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79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난데없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 15,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상공에 우뚝 솟은 건물이 갑자기 휘청거립니다. 지붕에 달린 두 기둥은 곧 떨어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사무실 내부의 찻장과 가전에서도 진동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50분쯤 중국 최대 전자상가가 밀집한 거리 초고층 건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입주상인 등 무려 15,000여 명의 인파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55m 높이의 79층짜리 건물은 지난 1999년에 지어져 중국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다른 건물에서는 흔들림이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전시 응급관리국은 아직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관측 결과 일대에 시속 27km의 바람이 불었는데 작은 힘으로도 큰 진동이 일어나는 공진 현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주변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 혜성처럼 나타난 두 경찰관이 화제입니다. 이들의 순발력 있는 대처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네요.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 선로 한가운데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열차는 승강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때마침 승강장에 있던 두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선로로 내려가 남성을 구조하고 손전등으로 기관사에게 정지 신호도 보냈는데요. 다행히 열차는 정지했고 남성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정신을 잃고 떨어진 거라는데 두 경찰관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죠. 마스크 때문에 일어난 오해가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한 스쿨버스. 남성이 소녀와 말다툼을 벌이더니 벼랑간 뺨을 내려칩니다. 이 스쿨버스의 운전기사와 10살 초등학생인데요. 소녀가 마스크를 코 밑으로 쓰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거죠. 사실 이 소녀는 마스크를 쓰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학교 측이 내려 쓰는 걸 허용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학생에게 폭력을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결국 남성은 사표를 냈다는데 대화로 풀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햄버거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맛있기에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건지 한번 맛보고 싶네요. 어슬렁어슬렁 미국 플로리다의 한 가게 주차장에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햄버거 가게인데요. 여긴 어쩐 일일까요? 약 2m 길이의 대형 악어인데다 특히 짝짓기 기간엔 무척 공격적이어서 출동한 경찰과 야생동물 관리인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고요. 다행히 악어는 큰 소란 없이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는데요. 단순히 치즈버거가 먹고 싶었던 것 같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틀 반짝하고 하늘이 맑더니 오늘은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입니다. 출근길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남부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쪽과 동쪽에서 20에서 60mm, 그 외 제주와 영동과 경북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제주도, 밤에는 전남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에 비구름이 물러나겠습니다. 단 영남 지역은 밤까지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강한 빗줄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단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대구와 울산에선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에 충남과 전북, 경남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 16.7도로 선선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비가 내리면서 서울 25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19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